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20대 때, 그리고 그 이후로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하는 그 가사가 있었죠, 유행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용이 불렀던 잊혀진 계절. 그게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이 되면 거의 중년들이 늘 즐겨 부르던 노래가 아닌가. 지금도 그렇죠. 예. 이제 기해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갔는데요. 저도 올해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했던 것들을 거의 다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했던 거를 한치의 착오 없이 그날, 그 다음에 그 달, 그 다음에 그 분기, 그 계절이 지나면서 쭉 돌아다 보니까 제가 올해 계획했던 것은 다 지금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앞으로 남은 2달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또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또 어떻게 또 조건이 만들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50대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는 이제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한 2번 정도 그 젊은 세대, 청년층 20대, 30대를 위한 그 방송을 준비를 했었죠. 근데 정작 50대에 대한 얘기가 또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회적 경제하고 연관해서는 아니더라도 한번 좀 이야기를 방송으로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또 10월의 마지막 밤이고 해서요. 마지막 날이고 해서 50대에 관한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 인생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게 한 20-30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구조 변화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들어온 것도 불과 10여 년밖에 안 돼요. 22년 정도 되겠네요.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노무현 정부 때 그 세로맞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출산 노령화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준비하던 시기가 2000년 들어와서니까 지금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신생아 출생률이 줄고 그리고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아주 지금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그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 지금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의학 기술도 발달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영양 보조제부터 시작해서 영양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보급이 되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더 오래 사는 이런 이제 그 시대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은 거의 남성 80, 남성 70, 여성 80이라고 하는데 실제 보면 주변에서 보면 저도 이렇게 90세를 넘기는 어르신들 많이 봬요. 그리고 80대 넘겨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그 어르신들도 제가 많이 뵙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생 100세 시대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 60세였을 때의 시대,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죠. 그 몇백 년 전. 그 우리의 평균 수명이 60대였을 땐 50대가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였죠. 그죠? 50대가 되면 이제 인생을 다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시대였다면, 지금 바야흐로 이제 인생 100세 시대에서 50대는 인생의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인생 후반기, 인생 전반기가 50대까지였다면, 40대까지였다면, 인생 후반기는 이제 50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환갑이 돼도 환갑잔치 안 한 지 벌써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환갑 40대, 50대가 중년이면 60대는 신중년이래요. 새로운 중년이고, 옛날에는 60대가 노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신중년기라고 하고, 요즘 60은 노인으로 또, 물론 이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강이나 생활 활동면으로 보면, 60대 넘어서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50대는 정말 그 앞으로 남은 그 몇십 년의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50대죠. 그런데 바뀌지 않은 고전의 그 말이 하나 있죠. 우리 공자께서 이야기한 50은 지천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지천명. 지천명입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이루고 그리고 나는 하늘의 뜻에 맞춰서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요 시기가 50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세에는 지우학이고 20대에는 그 20대에 이제 그 입지 뜻을 세우고 그리고 30대 약관이고 40대 부록이 돼서 50대 지천명이 되면 60대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든지 다 슬슬 넘어갈 수 있는 이순이 되고 이제 70대에 가서는 종심소욕 불유고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달관한 나이가 되는 게 이제 70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의 50대는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봐요. 그리고 이 50대에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인생에서의 그 나머지 후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50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50대에 어떻게 해야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인생에 남은 후반기를 위한 전환점으로 잘 가꿔야 할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50대에 들어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건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건 뭐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변화를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아니면 친구, 그리고 나를 둘러싼 제반 이제 여러 뭐 공동체들이겠죠. 이제 주변 이제 나와 알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들에 대해서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특히 이제 이런 변화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개인적인 신체적인 변화나 가족 구성원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 아니겠어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이제 자신의 그 삶에서의 어떤 그 동반자인데, 배우자의 변화는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되겠죠. 보통 40대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여성들은 이제 출산을 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 결혼을 한 여성들은 대부분 출산을 하기 때문에 출산으로 인해서 오는 이제 신체적인 변화, 이제 좀 갱년기죠. 뭐 거의 모든 여성이 겪게 되죠. 근데 반면에 남성들은 거의 갱년기를 잘 안 겪죠. 뭐 그 통계를 보니까 한 10% 정도, 50대 남성의 한 10% 정도가 갱년기를 겪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들만이 겪는 어떤 그 이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거의 모든 여성들이 갱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갱년기를 겪게 되면 신체적인 변화도 오지만 심리적인 변화도 크게 와요. 그래서 뭐 남성은 여성처럼 된다, 또 여성은 남성처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신체적인 조건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변화라고 하지만 이걸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사랑스럽고 예쁘고 뭐 여성스러웠던 자기의 부인이 남성처럼 변하는 모습에 남편이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 남편은 되게 그래도 씩씩하고 내가 의지하고 그래도 뭔가 멋있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어느 순간 되게 소심하고 약하고 뭐 좀 굉장히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게, 이게 남편으로서의 어떤 의지, 옛날에 멋있던 모습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갈등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갈등을 겪는 거는 뭐 이제 거의 이제 거기에 이제 대화까지 없게 되면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생리적인 이런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이제 신체 생리학적인 변화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이건 또 당연히 거치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면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가 되면,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 안에
여성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 안에 남성성이 담겨져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의 차이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이제 칼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칼 융은 독일의 분석 심리학을 만든 심리학자죠. 지금은 또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정신분석학을 세운 그 심리학자의 제자였는데 두 사람이 의견 차로에서 갈라지죠. 그래서 칼 융이 이제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제 심리학 그 이론을 세우게 됐는데 뭐 굉장히 심도도 깊고 내용도 아주 깊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 아니마와 그다음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 이 아니무스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다르고 그 자기가 성장하는 사회의 환경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조금씩 다르는데 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중년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40대 이후가 되면 남성들에게는 여성성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여성들은 남성성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변화를 스스로 본인이 잘 알고 개발을 하면 오히려 남성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여성성을 통해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창의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남성성을 통해서 더 진취적이고 더 도전적이고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운들을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해서 그 중년기에 이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부부간에 서로의 배우자가 변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갈등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부간의 이제 변화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 자신의 변화예요. 이제 50대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천명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반복돼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지천명 말씀드린 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 지천명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을 위한 수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위한 수련 또는 뭐 수행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영성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지구 자기장을 통해서 인간의 그 어떤 그 무의식, 그 잠재된 무의식이 그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 자기장이 점점 이제 낮아지고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가는 단계다.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이런 수행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이 지구 자기장이 주는 어떤 그런 이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쉽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련을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자신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밖에 있는 힘을 또 얻는 거예요. 이걸 이제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지나온 이제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이제 또 기간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건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 경험 저는 그렇죠. 한국 나이로 치면 51세, 50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큰 변화를 많이 겪었어요. 이제 50 들어오면서 갱년기도 겪었고, 그리고 52이 되면서, 50 하나가 되면서, 제 같은 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어떤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제가 그 갱년기를 겪으면서 2014년도에 갱년기를 겪고 1년 동안 거의 겪고 나서 선택한 것이 제가 알고 있던 그 선배를 통해서
가톨릭에서 하고 있던 그 선배가 이제 거기에 그 리더로 있었는데, 그 명상 이제 수련단체에서 제가 수련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관상기도를 기본으로 해서 존 카바친이라는 사람이 만든 명상 기법인데, MBSR이라는 그 명상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줄임말이고, 이게 이제 마인드풀리스 베이스트 스트레스 리덕션에서 앞 글자만 따서 이제 MBSR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마인드풀리스는 우리말로 하면 뭐 알아차림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더라고요. 알아차림. 그래서 알아차림에 기반한 이제 스트레스 감소 명상. 여기 MBSR인데, 이 MBSR 명상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가톨릭에서 하는 관상기도, 그리고 불교의 윗바샤나 명상을 이렇게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2015년부터 1월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거기서 그거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BSR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호흡법이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이제 신체적인 변화, 감정,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런 느낌들을 알아차리는 이제 이런 명상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죠. 이 MBSR을. 그리고 관상기도는 그 정말 말 그대로 관입니다. 그 진짜 윗바사나 명상처럼 그 명상 중에 어떤 곳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 관상기도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1년 동안 그 나름대로 수련을 거기서 명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15년 그해 이제 말부터는 제가 이제 영가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가무도. 그래서 영가무도는요, 일반 명상 프로그램은 고요히 조용한 가운데서 자신의 내면에 침잠하는 기법이라면, 이 영가무도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한자로 쓰면 이 영가무도거든요. 그래서 영가라는 게 읊는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 어, 이, 우, 이 5개의 소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높낮이를 주면서 읊는 거예요. 이게 영가예요. 그래서 영가를 어느 정도 하면, 여기 무 있죠? 춤출무. 이제 힘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으면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춤을 추면서 발불도, 그 춤추면서 이제 뛰는 거거든요. 막 펄쩍펄쩍 뛰는데, 영가무도는 그 정역을 지으신 일부 김항 선생님이 그 밤에 그 별자리, 그 연산분이시잖아요. 충남 연산분인데, 그 연산의 그 산에 올라가서 밤에 별자리를 보면서 영가무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영가무도는 그 김항 일부 선생님의 흐름을 타고 와서 저는 그 전 서울대 교수였던 그 이해주 교수, 우리나라 유일한 그 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이신데, 그 이해주 선생님한테 제가 그걸 배웠어요. 2016년 한 1년 조금 더 하면서 이제 같이 거기 전통 춤에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그 영가무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영가무도는 소리를 내고 춤을 추고 뭐 뛰는 이런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본 거죠. 전통적인 명상 방법이 이제 조용히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밖으로 쏟으면서 하는 명상을 다 해봤는데, 어떤 명상이나 어떤 기도나 어떤 수련이든지요, 최소한 3년은 하셔야 됩니다. 3년. 그리고 3년을 하는 동안 자기의 일상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끊어내야 돼요. 내가 5가지 활동을 했다면 적어도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남겨줄 건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꼭 비워둬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끊으셔야 되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다면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3년 동안 수련을 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확신이 들어올 거예요. 3년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3년 뒤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특별 프로그램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한 3년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생활을 절제를 하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다 지천명의 단계는 들어갑니다. 저는 이미 3년도 한참 넘었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강도 있게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데,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 흐름들, 그러니까 이제 지자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의 영적 어떤 영성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줄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신줄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신줄이 강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줄이 온다고 그러면 보통 신기가 온다고 그러면 대부분 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줄이 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강한 어떤 인간의 외부의 영적 에너지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게 조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화명이 세우셨던 배달, 신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져 왔던 우리의 전통 문화가 있어요. 신교라고 그래요. 신교. 지금 이제 무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흐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잖아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신줄이 계속 내려져 옵니다. 근데 제사를 안 지내도 와요. 제사를 안 지내도 신줄은 옵니다. 그래서 이 신줄이 오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잘못 알고 막 이제 찾아다니고 유튜브에 가서 막 이런 거 다 정보를 얻고 하다 보니까 잘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무당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돌을 닦은 뭐 산에서 몇십 년 동안 돌 닦은 도인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공부를 많이 한 학식 있는 어떤 전문가도 아니에요. 뭐 사주를 잘 보거나 철학관을 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슨 상신도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서 뭐 이상한 어깨 너머에서 배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산기도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산기도 다니면서 이제 기도비 받는 거죠. 기도비 받으면서 이제 돈 버는 거지 뭐. 그렇게 돈을 버는 건데 그런 데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몇몇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좀 일반인들이 모르고, 그리고 소위 이제 이 신줄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궁금하니까 뭐 여기 가서도 물어보고 저기 가서도 물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유사한 아주 그냥 화려한 수사로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회원으로 모아가지고 산기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산기도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국토의 70%가 산이고,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뭐 속된 말로 영빨이 센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신줄이 굉장히 센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그게 이제 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마다 명산은 그 산을 움직이는 산신이 있다고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기도를 가거든요. 어떤 종교하고 상관없이 다 산기도를 가요. 우리나라 개신교도 한참 부흥운동 한다고 했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올라올 때 웬만한 큰 교회들은 다 산속에다 기도원 졌습니다. 기도원 없는 데는 뭐 여름에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다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산에 가고 절에 다녀도 산에 가고 요즘 이제 천주교도 산속에 무슨 영성수동을 만들어 놔갖고 영상을 봤더니 웬만한 개신교의 부흥회보다 더해. 가톨릭인데 막 신부가 나와서 뭐 무슨 개신교 부흥회 하는 줄 알았어요. 뭐 방언도 하고 뭐 뛰고 난리가 아니에요. 가톨릭도 보니까 그런 신비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본인이 느끼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신줄이 잘 안 풀리면 본인도 힘들지만 자기 가족들이 안 풀려. 부모가 안 된다거나 형제가 일이 안 풀린다거나 하는 일마다 본인도 포함을 해서 하는 일마다 꼬인다거나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죽는다거나 뭘 시도하려다가 일이 깨진다거나 계속 이 일이 반복되면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서 악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영가무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가무도는 좀 독특한 수련법이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삼성동에 강남 삼성동에 있는 민속극장 풍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 27호예요. 승무가 27호 승무를
그 무형문화재 보유하신 분이 이제 이해주 교수인데, 이해주 교수께서 그래서 이제 공연하면서 영광무도를 같이 끼얹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서 같이 했거든요. 뭐 몇 번 이제 공연을 많이 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어색하시긴 할 텐데요. 제가 하여튼 이해주 교수님하고 같이 그 전통 춤의 분들하고 그 외에 그 주역을 춤으로 만든, 이해주 교수님이 이제 주역을 춤으로 만든 공연들 몇 분들 하고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제 새로운 계획,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한 수련이 끝나면 이제 정말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 보니까 50 넘어와서 보니까 대부분 부부 간의 대화가 끊기면서 각자의 생활로 가더라고요. 각자 이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각자라는 건 공간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뭐 일 때문에 어딜 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이래서 자기 배우자, 남편이면 부인, 부인이면 남편이 서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상태,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또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50대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그 안정도 돼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힘들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새로운 계획들을 하려고 할 때, 배우자가 그걸 막으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자신의 배우자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제가 볼 땐 그냥 놔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하고 떨어져 있어야 된다거나, 가족과 떨어진다고 하거나, 하여튼 전혀 새로운 일인데 위험도가 좀 높아서 걱정이 되긴 한다거나, 이런 여러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막지 않고, 그대로 하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50대의 그런 도전은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한 경험의 축적이고,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몫으로 책임져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50대 되면 대부분 다 그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독립을 대부분 하죠. 대부분 이제 20대, 조금 이제 그 결혼을 일찍 하시거나 이제 출산을 일찍 하신 분들은 이제 30대들이 이제 대부분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하고 싶은 일은 그대로 하도록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배우자를 그냥 놔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몇십 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가족과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온 것도 굉장히 큰 공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 또 새로운 어떤 인생을 위해서 서로를 놓아주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짝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솔로이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거나,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0대에 새로운 인연을 꼭 만나십시오.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20대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과 거의 유사해요. 물론 20대처럼 막 철철철철 끓는 사랑은 아니지만, 훨씬 더 농후하고 훨씬 더 심도 깊고 훨씬 더 장래성 있고 훨씬 더 이해도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50대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50대 인연은 대부분 이야기가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새로운 인연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시는 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함양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든든한 이제 동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50대는 남은 인생의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출발점을 멋있게 출발하려면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되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컨설팅도 해보고 해봤더니, 쭉 봤더니, 50대들은 이 자본주의 경쟁 시장에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라서 협동이라든지 막 이렇게 집단 간에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사고 구조도 상당히 이렇게 권위주의 질서에 굉장히 이렇게 체화되어 있는 세대라서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지향하는 바에 어떤 동화되거나 그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나이다. 대신 오히려 50대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래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50대시라면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행복한 남은 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